효과적인 API 문서 작성법 완벽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강의에서는 개발자 경험을 최우선으로 하는 API 문서 작성의 6가지 핵심 원칙을 배워보겠습니다. 퀴즈 10개가 포함되어 있으니 학습 내용을 점검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 총 6가지입니다. 좋은 API 문서의 조건부터 시작해서 Getting Started 가이드 작성, 엔드포인트 설명과 예제 코드, 에러 코드 문서화, 인증 가이드 작성, 그리고 변경 이력 체인지라그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API 문서는 단순한 설명서가 아닙니다. 개발자와 개발자 사이에 가장 중요한 소통 수단입니다. 개발자 경험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API 도입 장벽을 낮추는 첫 번째 관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API 문서는 제품의 일부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좋은 문서와 나쁜 문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스트라이프, 틸리오와 같은 유명 API 서비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명확한 구조와 직관적인 내비게이션, 실행 가능한 예제 코드 제공, 예상 결과와 에러 케이스 포함, 그리고 뛰어난 검색 가능성이 그 핵심입니다. 성공적인 API 문서가 갖춰야 할 4가지 조건을 기억하세요. 첫째, 명확한 구조로 쉬운 내비게이션을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복사와 붙여넣기가 가능한 실행 가능한 예제를 포함해야 합니다. 셋째, 성공과 실패 시의 응답 예시를 보여주는 예상되는 결과가 필요합니다. 넷째, 현대 개발자들은 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않으므로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검색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Getting Started 가이드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5분에서 10분 안에 개발자가 첫 번째 성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놀이공원 안내 지도처럼 가장 인기 있는 코스로 안내하세요. 전체를 설명하려 하지 말고 핵심 플로우에 집중하여 빠른 성공 경험으로 긍정적인 첫인상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Getting Started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PI 키를 설정합니다. 그 다음 오서러제이션 헤더에 베러 토큰 형식으로 API 키를 포함하고 컨텐트 타입을 JSON으로 지정하는 기본 헤더를 구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 API 호출을 실행합니다. 패치 함수로 사용자 목록을 조회하는 GET 요청을 보내고 성공 시 데이터를 콘솔에 출력하고 에러 발생 시 에러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이처럼 API를 시작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보여주세요. 각 API 엔드포인트는 체계적으로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엔드포인트 URL과 HTTP 메서드를 명시하고 요청 파라미터는 필수와 선택을 구분하여 표시하세요. 요청과 응답 예제는 성공 케이스와 에러 응답 예제로 실패 케이스를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경로 매개 변수와 쿼리 매개 변수를 올바르게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로 매개 변수는 /users/id처럼 특정 리소스를 식별하는 데 사용합니다. 반면 쿼리 매개 변수는 물음표 페이지 이퀄 1처럼 필터링, 정렬, 페이지네이션에 사용합니다. 각 매개 변수의 타입과 제약 조건을 명확히 명시하고 기본값을 제공하여 사용성을 향상시키세요. 사용자 목록 조회 엔드포인트 예제입니다. GET 메서드로 /API/users를 호출하며 쿼리 매개 변수로 페이지 번호 1, 제한 10, 정렬 기준 created를 전달합니다. 오서러제이션 헤더에 베러 토큰을 포함하여 요청을 보냅니다. 성공 시 205K 상태 코드와 함께 사용자 배열, 전체 개수, 현재 페이지, 제한 값을 포함한 JSON 응답을 받습니다. 이처럼 쿼리 매개 변수를 활용하여 페이지네이션과 정렬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에러 코드 문서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명확한 에러 메시지는 디버깅 시간을 크게 단축시킵니다. HTTP 상태 코드별 의미를 설명하고 에러 응답 형식을 표준화하세요. 단순히 에러를 알려주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실제 에러 응답 예제를 포함하여 개발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HTTP 상태 코드를 명확히 구분하여 문서화해야 합니다. 400은 잘못된 요청 형식, 401은 인증 실패로 신원이 미확인된 상태, 403은 신원은 확인되었지만 권한이 부족하여 접근할 수 없는 상태,
404는 요청한 리소스를 찾을 수 없음, 500은 서버 내부 오류를 의미합니다. 특히 401과 403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러 응답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401 unauthorized는 인증 실패를 나타냅니다. 에러 코드는 UNAUTHORIZED, 메시지는 유효하지 않은 API 키입니다. 상세 설명은 API 키가 만료되었거나 형식이 올바르지 않다고 알려주고 해결 방법으로 대시보드에서 새 API 키를 발급받으라고 안내합니다. 403 포어비더는 권한 부족을 나타냅니다. 에러 코드는 FRBIDDN, 메시지는 이 리소스에 접근할 권한이 없다고 알려주고 현재 플랜에서는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하며 프로 플랜으로 업그레이드하라고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처럼 구조화된 에러 응답으로 빠른 문제 해결을 지원하세요. API 인증 방식을 단계별로 명확하게 설명하는 인증 가이드를 작성하세요. API 키 발급 방법부터 시작해서 베러 토큰을 사용한 인증 토큰 사용 방법을 설명합니다. 보안을 위해 HTTPS 필수 사용을 강조하고 토큰 갱신 및 만료 정책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베러 토큰 인증 예제입니다. 보안을 위해 API 토큰을 환경 변수에서 가져옵니다. 절대 코드에 하드코딩하지 마세요. 오서러제이션 헤더의 베러 방식으로 토큰을 설정하고 컨텐트 타입을 JSON으로 지정합니다. 사용자 생성 함수에서 포스트 요청으로 유저 데이터를 전송하고 응답 상태를 확인하여 에러가 있으면 HTTP 상태 코드를 포함한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성공 시 JSON 응답을 반환하고 인증 실패 시 콘솔에 에러를 출력합니다. 이처럼 환경 변수를 활용하여 토큰을 안전하게 관리하세요. API 토큰 보안은 필수입니다. 베스트 프랙티스를 반드시 따르세요. 첫째, 절대 코드에 하드코딩하지 마세요. 둘째, 환경 변수로 안전하게 관리하세요. 셋째, HTTPS를 통한 암호화된 전송을 사용하세요. 넷째, 정기적인 토큰 갱신 메커니즘을 구현하세요. 다섯째, 만료된 토큰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로직을 추가하세요. API 변경 사항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공유하는 체인지라그 관리가 중요합니다. 서멘틱 버저닝을 사용하여 MAJOR, MINOR, PATCH 형식으로 버전을 관리하세요. MAJOR는 하위 호환성이 깨지는 변경, MINOR는 하위 호환되는 기능 추가, PATCH는 하위 호환되는 버그 수정에 사용합니다. 각 변경의 영향도를 명확히 표시하여 사용자가 업데이트의 파급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세요. 체인지라그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버전 2.0.0은 별의 개인지 CHENG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유저즈 엔드포인트의 응답 형식이 기존 데이터 필드에서 유저즈와 패저네이션 필드로 변경되었으며 마이그레이션 가이드 링크를 제공합니다. 버전 1.5.0에서는 새로운 유저즈 슬래시 서치 엔드포인트가 추가되었고 전체 텍스트 검색을 지원합니다. 버전 1.4.1에서는 404 에러 메시지가 개선되었고 페이지네이션 버그가 수정되었습니다. 이처럼 명확한 버전 관리로 사용자에게 신뢰를 제공하세요. 작성한 문서의 품질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실전 팁을 알려드립니다. 신입 개발자에게 테스트를 요청하세요. 신입 개발자는 해당 API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으므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파악하기에 적합합니다. 실제 사용자 관점에서 문서를 검증하고 받은 피드백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하세요. 효과적인 API 문서를 위한 3가지 핵심 원칙을 기억하세요. 첫째, 간결함입니다. 불필요한 설명을 제거하세요. 둘째, 명확함입니다. 애매한 표현을 지양하세요. 셋째, 완전함입니다.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세요. 그리고 최신성을 유지하세요. 코드가 변경되면 즉시 문서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API 문서는 제품의 일부입니다. 좋은 문서가 가져오는 실질적인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용자 문의가 감소하여 지원 비용이 절감되고 도입 장벽이 낮아져 채택률이 증가합니다. 개발자 만족도가 향상되어 긍정적인 입소문으로 이어지며
결국 API 성공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김계발 씨가 두 결제 API 문서에서 경험한 차이의 핵심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 번, PDF 형식과 웹 형식의 차이. 두 번, 개발자 경험을 고려한 문서 설계의 차이. 세 번, API 기능의 복잡도 차이. 네 번, 문서 분량의 차이. 잠시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두 번, 개발자 경험을 고려한 문서 설계의 차이입니다. 스트라이프, 틸리오 같은 유명 API 서비스들의 공통점으로 개발자 경험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좋은 문서와 나쁜 문서의 근본적인 차이는 형식이나 분량이 아니라 사용자인 개발자의 관점에서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고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에 있습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Getting Started 가이드의 목표 시간이 5분에서 10분으로 설정된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한 번, 개발자의 집중력이 10분을 넘기기 어렵기 때문. 두 번, 첫 번째 성공 경험을 빠르게 제공하여 API 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함. 세 번, API의 모든 기능을 설명하기에 적절한 시간이기 때문. 네 번, 업계 표준으로 정해진 시간이기 때문. 정답을 고민해보세요. 정답은 두 번, 첫 번째 성공 경험을 빠르게 제공하여 API 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함입니다. Getting Started 가이드를 놀이공원 입구에서 나눠주는 안내 지도에 비유했습니다. 전체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인기 있는 코스를 따라 첫 경험을 성공적으로 마치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빠른 성공 경험은 개발자가 API에 대한 긍정적인 첫인상을 갖게 하고 도입 의지를 높입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좋은 API 문서의 4가지 조건 중 현대의 개발자들은 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않는다는 사실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조건은? 한 번, 명확한 구조. 두 번, 실행 가능한 예제 코드. 세 번, 예상되는 결과. 네 번, 검색 가능성.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정답은 네 번, 검색 가능성입니다. 네 번째 조건인 검색 가능성을 설명할 때 현대의 개발자들은 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않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검색해서 찾아본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키워드를 포함하고 검색이 잘 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API 문서의 에러 코드 문서화에서 HTTP 상태 코드 401과 403의 차이를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한 번, 401은 권한 부족, 403은 인증 실패. 두 번, 401은 인증 실패로 신원 미확인, 403은 권한 부족으로 신원은 확인되었으나 접근 불가. 세 번, 401은 클라이언트 오류, 403은 서버 오류. 네 번, 401은 일시적 오류, 403은 영구적 오류.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 두 번입니다. 401 어노서라이즈드는 사용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음, 즉 인증 실패를 의미합니다. 반면 403 포어비더는 신원은 확인되었지만 해당 리소스에 접근할 권한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 차이를 명확히 문서화해야 개발자가 에러를 올바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퀴즈입니다. API 문서에서 예상되는 결과가 중요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 번, 문서의 분량을 늘려 전문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함. 두 번, 개발자가 자신의 코드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기 때문. 세 번, API 서버의 응답 속도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 네 번,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함.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두 번, 개발자가 자신의 코드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조건인 예상되는 결과를 설명하며 개발자가 자신의 코드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성공과 실패 시의 응답 형태를 미리 보여줌으로써 개발자가 구현의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퀴즈입니다. API 인증 가이드에서 베러 토큰 방식을 사용할 때 보안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한 번, 토큰의 길이를 최대한 짧게 유지하여 전송 속도를 높인다. 두 번,
토큰을 클라이언트 측 자바스크립트 코드에 하드코딩한다. 3번, HTTPS를 통한 전송과 토큰의 안전한 저장 및 갱신 메커니즘을 구현한다. 4번,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한 토큰을 발급하여 관리를 단순화한다. 보안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세요. 정답은 3번. HTTPS를 통한 전송과 토큰의 안전한 저장 및 갱신 메커니즘을 구현한다입니다. 베러 토큰은 소유자에게 접근 권한을 부여하므로 탈취 시 심각한 보안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HTTPS를 통한 암호화된 전송, 토큰의 안전한 저장, 환경 변수 사용, 만료 및 갱신 메커니즘이 필수입니다. 하드코딩이나 동일 토큰 발급은 심각한 보안 취약점입니다. 7번째 퀴즈입니다. 체인지라그 관리에서 서멘틱 버저닝의 MAJOR, MINOR, PATCH 중 API의 하위 호환성이 깨지는 변경이 발생했을 때 증가시켜야 하는 버전은? 한 번, PATCH, 버그 수정이므로. 2번, MINOR, 기능 추가이므로. 3번, MAJOR, 하위 호환성이 깨지는 변경이므로. 4번, 별도의 브랜치 버전으로 관리해야 함, 올바른 버전을 선택하세요. 정답은 3번, MAJOR, 하위 호환성이 깨지는 변경이므로입니다. 서멘틱 버저닝에서 MAJOR 버전은 하위 호환성이 깨지는 브레이킹 변경 시 증가시킵니다. MINOR는 하위 호환되는 기능 추가, PATCH는 하위 호환되는 버그 수정 시 사용합니다. API 사용자들이 버전 번호만 보고도 업데이트의 영향도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규칙입니다. 8번째 퀴즈입니다. 엔드포인트 문서화에서 경로 매개 변수와 쿼리 매개 변수의 사용 목적을 올바르게 구분한 것은? 한 번, 경로 매개 변수는 선택적 필터링에, 쿼리 매개 변수는 리소스 식별의 사용. 2번, 경로 매개 변수는 특정 리소스 식별에, 쿼리 매개 변수는 필터링, 정렬, 페이지네이션의 사용. 3번, 둘 다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개발자 선호에 따라 선택. 4번, 경로 매개 변수는 포스트 요청에, 쿼리 매개 변수는 GT 요청에만 사용. 올바른 구분을 찾아보세요. 정답은 2번, 경로 매개 변수는 특정 리소스 식별에, 쿼리 매개 변수는 필터링, 정렬, 페이지네이션의 사용입니다. RESTful API 설계 원칙에서 경로 매개 변수는 /users/id처럼 특정 리소스를 식별하는 데 사용하고, 쿼리 매개 변수는 물음표 페이지 =1 and sort name처럼 필터링, 정렬, 페이지네이션 등 부가적인 옵션을 전달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 구분을 명확히 문서화해야 API 사용자가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9번째 퀴즈입니다. 본문에서 제시한 실전 팁 중 문서 작성 후 품질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권장한 것은? 한 번, 자동화된 문법 검사 도구를 사용한다. 2번, 시니어 개발자의 코드 리뷰를 받는다. 3번, 신입 개발자에게 테스트를 부탁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파악한다. 4번, 경쟁사 문서와 비교 분석한다. 어떤 방법이 권장되었을까요? 정답은 3번, 신입 개발자에게 테스트를 부탁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파악한다입니다. 실전 팁에서 문서 작성 후에는 신입 개발자에게 테스트를 부탁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파악하라고 명시했습니다. 신입 개발자는 해당 API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으므로 실제 사용자의 관점에서 문서의 명확성과 완성도를 검증하기에 적합합니다. 마지막 10번째 퀴즈입니다. API 문서가 제품의 일부라는 인식이 중요한 이유를 종합적으로 가장 잘 설명한 것은? 한 번, 문서 작성의 추가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함. 2번, 좋은 문서는 사용자 문의를 줄이고 도입 장벽을 낮추며 API의 성공으로 이어지기 때문. 3번, 법적 분쟁 시 증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4번, 개발자의 업무성과 평가에 반영하기 위함. 종합적으로 가장 적절한 이유를 선택하세요. 정답은 2번, 좋은 문서는 사용자 문의를 줄이고 도입 장벽을 낮추며 API의 성공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좋은 문서는 사용자 문의를 줄이고
도입 장벽을 낮추며 결국 API의 성공으로 이어진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문서가 단순한 부가 자료가 아니라 API 제품의 사용성과 채택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임을 의미합니다. 효과적인 API 문서 작성법 완벽 가이드를 학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발자 경험을 최우선으로 하는 API 문서를 작성하여 여러분의 API가 많은 개발자들에게 사랑받기를 바랍니다. 코드덱에서 더 많은 개발 지식을 만나보세요.